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인근 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 케이맨입니다. 왜 이런 영상을 찍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죠. 고민이라기보단 좀 제가 결정했던 거를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단 보고는 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초점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기로 했던 포드 라이트닝 있잖아요. 전기 트럭. 거의 2년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오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이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은 좀 나중에 사야겠다. 지금 당장 샀다가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당장 사자마자 그 다음날 팔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원래는 제가 그 포드 F150 라이트닝에 XLT에 옵션을 좀 넣어서 살려고 했어요. 일단 옵션을 넣든 안 넣든 센터 스크린이 레리엇하고 XLT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XLT는 기존의 F150 트럭하고 똑같고 레리엇부터는 그 세로로 아주 긴, 그러니까 예전 그 테슬라로 치면 모델 X나 S에 들어간 그런 스크린 같은 게 딱 들어가는데 확실히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차다 이런 느낌이 주는 그런 스크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레리엇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살짝 했다가 근데 옵션의 고민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사면 되니까. 근데 저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행거리예요. 그냥 평소에 동네 타고 다니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트럭을 사려고 하는 이유, 큰 트럭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걸 사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 트레일러를 견인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트럭이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그걸 F150 라이트닝으로 하려다가 완전히 주행거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저번에 가서 그 영업사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대용량 배터리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냥 300km 조금 넘게 탄대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탈 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 지금 밴쿠버 시내까지 나가서 왕복을 하면 거의 한 120km에서 150km 사이 나오거든요. 두 번 갔다 오면 완전히 배터리가 그냥 바닥에 나는 거죠. 일단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트레일러를 묶었을 때 얼마나 나올지 그게 궁금해서 여러 리뷰도 보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행거리 이런 것도 다 봤는데 100km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60마일, 70마일 이것도 못 한대. 그 올린 사람의 트레일러는 어떤 건지 정확히 구별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동물 싣고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캠핑카 묶고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올렸는데 100km 가면 중간에 급속 충전소 가서 충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신데 트레일러를 묶고 온 상황에서 밖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흔하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이렇게 전문 충전소처럼 이렇게 충전기가 쫙 이렇게 일자로 있잖아요. 일반 충전기들도 그렇게 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트레일러를 묶은 상황에서 그 큰 트럭과 트레일러를 정면으로 넣어서 충전을 한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캐나다가 땅덩이가 커도 웬만하면 그냥 승용차 사이즈 정도 트럭, 그러니까 픽업 트럭 하나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지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요령을 부리면 되겠죠. 끝에 가서 약간 기역자, 니은자를 이렇게 세워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방해가 많이 될 거예요. 욕도 많이 먹을 거고 한번 가서 충전하고 다시 와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라이트닝은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레인지 익스텐더, 그러니까 큰 배터리를 끼워서 사면 되지 않냐. 물론 그러면 조금 좋은 효과는 있겠죠. 근데 보통 200km 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하루 사용하고 충전하고 하루 사용하고 충전하고 요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레인지 익스텐더가 여러분 거의 한 1,500만 원이 넘어요. 16,000불. F150 라이트닝의 XLT, 그러니까 가장 낮은 레벨에 배터리만 딱 끼워도 벌써 차값이 거의 86,000불 가까이 가는 거죠. 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거의 9만 불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옵션 한두 개 넣고 이러면. 보통 길에 굴러댕기는 포드 XLT, F150 XLT 전기차 아닌 게 옵션 많이 넣어도 한 7만 불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충전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원하는 엔진도 선택할 수 있고 그 2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2만 불로 기름 넣고 다녀도 몇 년은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 이렇게 오래 타는 것도 아니고 F150 라이트닝보다 일반 그냥 F150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자다가 진짜 문득 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이거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쉐비나 아니면 램에서도 전기 트럭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직 뭐 실물이 나온 건 아닌데, 근데 그 친구들도 주행거리가 보장이 안 돼요. 뭔가 뒤에 묶었을 때, 견인했을 때 주행거리는 그 차들도 거의 엉망일 거라고요. 현재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터리 방식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라이트닝이나 뭐 램이나 실버라도나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전기 트럭은 좀 구매를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 달린 트럭을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니지. 제가 왔다 갔다 할 곳에 그냥 충전소를 내 개인 전용으로 딱 설치해두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단 그래도 2년 넘게, 아니 2년 넘게는 아니지, 2년 가까이 기다린 게 아깝지 않냐. 아깝죠. 이미 포드 여러 곳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드 딜러에 라이트닝 재고가 슬슬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어느 딜러십 가서 라이트닝 앞에서 인트로 같이 이렇게 찍으려고 해서 이제 어제 갔다 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게 안 산다는 거잖아, 당장. 라이트닝 트럭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거티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딜러에 가가지고 그걸 찍었다 그러면 그 딜러에 괜히 뭐 피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자가검열, 뭐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찍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포드 딜러에 이미 라이트닝 트럭이 쌓이고 있어서 내가 옵션 한두 개만 좀 포기하거나 더 얹거나 이러면 충분히 오늘에도 당장 가서 차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험하죠?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물론 제가 살려고 했던 XLT 재고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타고 다니다 팔면 괜찮을래나? 그냥 타고 다녀? 여러분, 제가 판단한 거가 맞겠죠?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좀 더 늘어나거나 그 비용적으로 그 엔진 달린 차하고 큰 차이가 없거나 뭐 약간 더 그 전기차가 좀 더 뭐 이렇게 비용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때 사게 되지 않을까. 제가 트레일러를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될 때, 그때는 전기 트럭을 사고 그냥 동네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될 것 같은데, 총 주행 가능 거리나 어떤 충전 방식이 좀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미뤄둬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굳이 그 포드가 갖고, 거기 사실 저번에 갔던 포드도 저희 집이랑 되게 먼데요. 애매한데 거기도 좀 시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동네 뭐 바람도 쐬러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커피도 먹으러 가고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거기까지 굳이 가서 설명 듣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 처음에 라이트닝 나왔을 때는 뭐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차값이 9만 불이면 뭐 10만 불, 11만 불, 12만 불, 막 3만 불 넘게,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더 그 마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가격이 붙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건 인기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인기가 없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행거리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라이트닝 트럭은 추후에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트레일러 운용만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 샀을 거예요. 좀 불편한 건 감수하고 그냥 탔을 거라고요. 제가 전기차 처음 산 게 BMW i3잖아요. 2015년? 4년? 5년? 6년? 하여튼 그걸 샀을 때는 제가 살던 곳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시내랑 가까운 쪽에 살았거든요. 가깝다고 해도 멀었지만, 그래서 주행거리에 대한 큰 부담이 없고 막 다녔어요. 재밌게 타고 다녔어요. 전기차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저건 뭐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와서 막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해 겨울에 조금 떨어진 도시라고 해도 거의 뭐 시내예요. 거기를 갔다 오는데 한 번에 못 갔다 오는 거라. 주행거리가 평소에는 한 160km 이렇게 탔는데 겨울 되니까 100km를 못 하더라고, i3가. 야, 막 오는 길에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 당시 그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막 생길 무렵이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아마 은행이었던 것 같아. 밤에 10시, 11시에, 이 캐나다 밴쿠버 10시, 11시면 정말 그 당시엔 또 암흑과 같은 이런 느낌. 뭐 지금도 웬만한 동네 가면 되게 조용하고 막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충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서. 전기차는 어찌됐든 배터리 한번 충전해서 많이 가던가, 아니면 충전하는 그 속도를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충전하는 공간이 좀 더 효율적이거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 포드 F150 라이트닝 트럭에 관련된 거는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께 차를 사서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잠정적으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야 2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처음에 제가
오더할 때 차값이 7만 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8만 불이에요. 만 불이 올랐어. 근데 처음 올렸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기존에 오더한 사람은 기존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격을 조금밖에 안 올렸어. 야, 이렇게 확 올릴 때는 그냥 쌩까대 싹 안면 몰수 오더해놓고 기다렸는데 연식 바뀌었다고 해서 오르고 막 이러니까 소비자가 좀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반도체도 다 해결됐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요즘.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은 빨리 올릴게요. 네, 왜냐면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는 영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시죠? 무슨 뜻인지. 허락을 구하지 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안녕. 바이.